자, 오늘은 ISCC 코르지아의 마지막 강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강좌는 온실가스 배출 계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전주기 배출량이 중요합니다. LCA. 최종 항공사가 사용하는 기름이 있겠죠. 그 기름이 만들어져서 여기까지 운송될 때까지 여러 단계들이 있었어요. 최초에는 농장일 수도 있고요. 혹은 폐기물의 수집소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단계들이 각각 계산을 하면 좋겠지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카오에서는 이와 같이 디폴트 값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카오 문서를 보면 이 중에는 여러 가지 오일의 종류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나라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보시면 자, 여기에 표의 오른쪽 세 열을 보면 숫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 세 열들이 바로 디폴트 값인데요. 그 세 개 중에서 첫 번째 보면 core value가 있고, 두 번째 I look value가 있고, 세 번째가 LCF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부분이 적용되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core와 I look 이 두 가지 값을 더한 값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원래 온실가스 계산하는 계산법은 자,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ISCC EU에서 계산하는 방법 그대로 쓰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법은 어느 곳에서나 같은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식을 사용하는데요. 자, 이런 공식을 사용했을 때에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값은 바로 이 LCA value라고 하는 이 값이죠. 근데 이 중에 core 값은 뭐냐면 그 재생 연료를 생산해서 운반하고 또 사용하는 데까지 배출하는 전 생애 주기의 배출량입니다. 그것이 core value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I look value는 뭐냐면 우리가 에너지 작물을 심어서 연료를 생산하게 되면 그만큼 식량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줄어들게 되죠. 그러다 보면 필요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 새로운 농장을 개간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게 전 세계적 현상인데요. 그렇게 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또 있겠죠. 그것까지 합쳐야 진실한 총 배출량이 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ILUC은 Induced Land Use Change 요 줄임말인데요. 그러니까 유도된 토지 이용 변화 그에 따른 배출 요거까지 합치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면은 또 빼기 LEC가 있고 또 빼기 REC가 있어요. 두 가지를 빼게 되는데 이제 뺀다라는 거는 좋은 개념이죠.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에서 마이너스 값은 언제나 긍정적인 값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서 LEC를 뺀다라고 하는 이 LEC는 뭐냐면 Landfill Emission Credit이라고 하면 돼요. 자, credit은 무슨 의미죠? 벌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쓸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기서는 온실가스를 감축했다 그 뜻입니다. 자, 그래서 landfill은 뭐예요? 우리가 매립, 폐기물을 매립하죠. 매립하면 많은 양의 메탄과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그걸 이제 매립하지 않고 리사이클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배출이 없어지게 되죠. 그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landfill emission credit 또 양만큼을 마이너스 빼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REC는 뭐냐면 recycle emission credit이라고 해서 이것도 자, 재활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UCO 폐식용유를 이거를 재활용해서 재생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이 없었으면 화석연료나 혹은 다른 종류의 바이오 오일을 또 생산을 해가지고 그로 인해서 배출이 생겼겠죠. 그런데 리사이클을 하게 되면 그만큼의 배출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사이클은 사실은 배출 제로에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에 대해서 다른 방식의 오일 생산
있었다면 배출되었을 그 양을 감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LSF라고 하는 것은 전 생애 주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말합니다. 뭐에 대해서 세프, 코르지아 엘리저블 퓨얼, 그러니까 코르지아에 적합한 연료를 생산해서 가공해서 최종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전 생애 주기의 전 주기의 배출량, 이걸 LSF라고 해요. 이걸 왜 LS라고 하는지, LC라고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왜 알파벳 S를 썼을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사실은 그 ICC 본사, 독일 본사에 한번 문의를 했었는데 자기들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LS라고 쓰고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는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값은 그냥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공식 한번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적용해서 그 연료에 대한 전생애 주기 배출량을 계산하고 그 다음 그 아일룩에 대해서, 그러니까 토지 이용 변화가 유도됨에 따라서 발생하는 값을 또 한번 같은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한 다음 배출량을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값이 또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 토지에 그 매립하는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벌어 놓은 그 배출 크레딧이 있고, 그 다음에 리사이클 함으로써 또 얻게 되는 배출 크레딧이 있습니다. 요거 마이너스 해준다 그랬어요. 요거를 전부 다 계산하면은 그야말로 그 뭡니까 세프의 총 배출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LEC, REC의 계산법은 이렇습니다. 요거는 디폴트 값이 정해진 게 아니라 각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individual calculation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면 폐기물 그 발생량이죠. 폐기물 발생량. 여기 이제 매립되었을 양입니다. 그 양에다가 매립할 경우에 배출 개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찾아서 적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쓰레기 배출량을 알고 그 다음에 개수를 곱해주면 이 값이 나옵니다. 다음 REC의 경우는 리사이클에 대한 거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오일, 자, 리사이클 오일, 그러니까 재생 연료를 생산한 양, 큐, 거기에다가 배출 개수를 곱해주는데 이때는 배출 개수 두 개의 차이, 그러니까 화석 연료인 경우에 배출 개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생 연료의 경우 배출 개수가 있습니다. 이거 품목에 따라서 다 이미 정해져 있어. 찾아서 하면 됩니다. 두 개 차이를 구할 수 있겠죠. 그 차이를 생산량, 오일 생산량에다 곱해주면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값을 계산을 하면 되고요. 그런데 ISCC 코르지아 오일로서의 적합 기준이 뭐냐, 인증 기준이 뭐냐면 바로 이 공식입니다. 이게 공식이 뭐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단순한 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화석 연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온실가스 배출 개수가 있습니다. 자, 요 밑에 보시면 89, 95 이런 숫자가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오일의 종류에 따른 배출 개수. 이거는 이미 이제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상수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값의 10% 이상을 감축을 하면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폐식용유 가지고 이제 디젤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때 배출 값은 보통 한 70 정도가 됩니다. 70g CO2 equivalent per megajoul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디젤, 일반 그 화석연료 디젤의 경우 95인데요. 요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배출 그 개수의 그 감축률이 10% 이상 된다고 딱 봐도 보이죠. 계산해 보면 꼭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코르지아 기준에 적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출 개수가 계산했을 때 이게 이제 개수라기보다는 계산한 값이 나오겠죠. 그 값이 화석연료의 배출 개수의 90%보다 낮으면 혹은 감축률이 10%보다 높으면 인증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을 구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항공사에서는 이제 얼마만큼의 감출을 했는지 연례 보고를
합니다. 그 계산 방식은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우리 가장 오른쪽에 있는 관로가 좀 전에 보았던 감축률이 되죠.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사용했을 때보다 얼마만큼을 더 감축한 오일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거기에다가 이제 FCF, 이건 뭐냐면은, Fuel Conversion Factor라고 해서, 뭡니까? 이것도 상수입니다. 어떤 오일의 종류에 따라서 배출 개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걸 곱해주고요. 맨 왼쪽에 있는 시그마 달려있는 변수가 뭐냐면은, 공급한 코르시아 오일의 재생 연료의 총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mass supplied 앞 글자 따가지고 그 양을 구하는데 이제 소문자 F는 그 연료의 종류가 되겠고요. Y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재생 연료를 1년 동안 얼만큼 공급했다라는 양이 기록을 통해서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면은 총 감축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emission reduction 앞 글자 떠서 ER 몇 년도에 ER 값이 얼마다라고 나와서 이것을 코르시아에 1년에 한 번씩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코르시아 사이클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ICC 코르시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건 수고 많으셨습니다.